오후 6시 윤정민은 요양원 복도를 마지막으로 걸었습니다. 오늘도 12시간이 훌쩍 지나갔네요. 어르신들의 식사 보조부터 시작해서 약물 관리, 몸단장까지 57살 몸에는 분명 무리였죠. 정미 씨 고생했어요. 내일도 부탁드려요. 동료의 인사에 고개만 끄덕이고 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발걸음이 예전보다 무거워졌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3년. 생계를 위해 시작한 요양보호사 일이었지만 이제는 몸과 마음 모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강서구 오피스텔에 도착한 건 7시 반이었어요.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엘리베이터 앞에 붙어 있는 안내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점검 중 오후 5시부터 밤 9시까지. 아, 진짜 10층까지 걸어 올라가야 한다는 생각에 한숨이 나왔어요. 평소라면 그냥 올라갔겠지만 오늘은 유독 다리가 아팠거든요. 그래도 어쩔 수 없죠.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5층쯤 올라왔을 때였어요. 무릎이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오를 때마다 숨이 가빠왔죠. 8층에 도착했을 때는 잠깐 멈춰 서야 했어요. 조금만 더 스스로를 달래며 9층 계단을 밟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어요. 발이 헛나가면서 몸이 뒤로 넘어가려고 했죠. 아, 이러다 크게 다치겠구나 싶었는데 조심하세요. 누군가의 팔이 정미의 등을 받쳐주었습니다. 순간 안정감이 느껴졌어요. 돌아보니 비슷한 또래의 남성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셨죠? 아, 네. 고맙습니다. 정미는 얼떨결에 대답했어요. 남자는 정미가 안정을 찾을 때까지 조심스럽게 팔을 잡아주었습니다. 저도 막 올라오는 길이었는데 엘리베이터가 고장 났더라고요. 힘드시죠? 네, 조금요. 일 마치고 와서 그런지 요양원에서 일하시나 봐요? 가방에 네임택이 보이네요. 정미는 가방을 내려다봤습니다. 정말로 요양원 이름이 적힌 네임택이 달려 있었어요. 아, 맞아요. 요양보호사 일을 하고 있어요. 아무나 못하는 일이죠. 대단하세요. 남자의 말에 정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단하다니. 언제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들어봤을까요? 저는 이도훈이라고 해요. 천일호에 살고 있어요. 아, 네. 저는 윤정미예요. 천사모예요. 아, 같은 층이시네요. 그런데 정말 괜찮으셔요? 얼굴이 좀 창백해 보이는데 도훈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그럼 천천히 올라가세요. 제가 옆에서 같이 갈게요. 두 사람은 나란히 마지막 계단을 올랐습니다. 도훈은 정미의 속도에 맞춰 천천히 걸었어요. 10층에 도착해서도 정미가 숨을 고를 때까지 기다려 주었죠. 정말 고마워요. 혼자였다면 더 힘들었을 거예요. 별 말씀을요. 이웃 간에 당연한 거죠. 도훈은 자연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네, 푹 쉬세요. 내일도 일 있으시죠? 네, 있어요. 고생 많으세요. 안녕히 계세요. 도훈이 천의로 문을 열고 들어간 후 정미도 자신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집이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넘어질 뻔한 순간 받쳐준 그 도움, 걱정스러워하던 눈빛, 요양보호사 일을 대단하다고 말해준 목소리, 친절한 이웃이 있구나. 3년 동안 이 오피스텔에 살면서 이웃과 제대로 대화해 본 건 처음이었거든요. 벽 너머 1001호에서는 어떤 사람이 살고 있을까요? 그냥 조금 다른 하루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그 다음날 아침 정미는 평소와 같은 시간에 집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아, 안녕하세요. 돌아보니 어제 그 남자 이도훈이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다리는 괜찮으세요? 네, 덕분에요. 일찍 나가시네요. 택시 일을 해서요. 새벽부터 나가야 하거든요.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탔어요. 1층까지 내려가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묘하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정미 씨도요. 로비에서 헤어진 후 정미는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어요. 뒤돌아보니 도훈도 반대편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냥 우연이었겠죠. 이틀 후였어요.
편의점에서 우유와 계란을 사고 나오는데 또 마주쳤습니다. 정미 씨, 도은 씨, 여기서 또 저도 막 퇴근해서 뭐 좀 사려고요. 무거워 보이는데 제가 들어드릴까요? 정미는 장바구니를 내려다봤어요. 우유 2팩에 계란 1판, 그리고 몇 가지 생필품들. 확실히 무거웠죠. 괜찮아요. 이 정도는 아니에요. 제가 그냥 가는 길이니까요. 도우는 말을 마치기도 전에 장바구니를 받아들었습니다. 정미가 거절할 틈도 주지 않고요. 오피스텔까지 가는 길에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어요. 요양원 일 아무나 못하죠. 정말 대단하세요. 그냥 생계를 위해서 시작한 일이에요. 그래도 어르신들 돌보는 일이잖아요. 마음도 써야 하고 몸도 힘들고. 정미는 고개를 들어 도훈을 바라봤습니다. 진심으로 하는 말 같았어요. 택시 운전도 쉽지 않으실 텐데요. 익숙해졌죠. 사람들 만나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엘리베이터에서 10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정미는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누군가와 이렇게 일상적인 대화를 나눈 게 언제였을까요? 여기서 괜찮아요. 고마워요. 별 말씀을요. 그럼 푹 쉬세요. 3일째 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야간 근무를 마치고 11시가 넘어서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복도에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도훈이 현관문 앞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도훈 씨, 무슨 일이세요? 정미 씨, 열쇠를 깜빠먹었나 봐요. 관리사무소도 문 닫았고. 어머,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요? 아침까지 기다려야죠. 도훈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정미는 잠깐 망설였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쉬세요. 소파라도 있으니까.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런 밤에 복도에서 어떻게 기다려요. 들어오세요. 도훈은 정미의 단호한 목소리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미의 집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로의 일상, 별것 아닌 이야기들이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전혀 어색하지 않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복도에서 밤새는 건 좀 이웃끼리 당연한 거죠. 도훈은 정미가 어제 자신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웃었어요. 아침이 되어 관리사무소가 열리자 도훈은 여분 열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신세 많이 졌어요. 아니에요. 저도 오랜만에 누군가와 이야기해서 좋았어요. 정미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정말로 그랬거든요. 그 후로도 두 사람은 자주 마주쳤어요. 엘리베이터에서, 편의점에서, 복도에서.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잊고 살았네요. 우연한 만남들이 반복되면서 무언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어요. 그날은 유독 힘든 하루였습니다. 요양원에서 정미가 돌보던 김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거든요. 평소보다 식사량이 줄어들긴 했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을 줄은 몰랐어요. 119에 신고했어요. 정미 씨, 같이 병원 가주세요. 원장의 말에 정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구급차에 함께 탄 채로 응급실까지 따라갔어요.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으면서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응급실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길었어요. 의사는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정미는 의자에 앉아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있는 모습이 3년 전 남편 생각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요양보호사예요. 그러시구나. 가족분들 연락은 됐나요? 네, 아드님이 오고 계세요. 할머니의 아들이 도착한 건 밤 10시가 넘어서였어요. 직장에서 급히 온 모양인지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어머니 상태는 어떻게 됐나요? 의사 선생님이 안정되면 말씀드린다고 하셨어요. 정미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할머니의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수고하셨어요. 이제 저희가 지킬 테니까 들어가세요. 괜찮으시면 조금 더 있다가 갈게요. 정미는 끝까지 지키고 싶었습니다. 3년 전 남편이 위급했을 때 생계 때문에 옆에 있지 못했던 기억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결국 할머니가 안정을 찾은 건 새벽 일시였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다고 했습니다. 정민은 그제서야 안도의 숨을 쉬었어요. 집에 도착한 건 새벽 2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복도를 걷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몸도 마음도 모두 지쳐 있었습니다. 천사모 문 앞에 서서 열쇠를 꺼내려는데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왜 우는지도 모르겠었습니다. 그냥 모든 게 힘들었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더 큰 소리로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3년 동안 참아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였습니다. 딩동, 초인종 소리에 정민은 깜짝 놀랐어요. 이 시간에 누가? 눈물을 급히 닦고 문을 열어봤습니다. 도훈이 서 있었어요. 손에는 편의점 봉지를 들고 있었고요. 아, 도훈 씨, 괜찮으세요? 복도에서 소리가 들려서 혹시 무슨 일이라도? 정민은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또다시 눈물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들어오세요. 도훈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아 보이지 않는데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정민은 결국 도훈을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서도 눈물을 멈출 수 없었어요. 무슨 일이었어요? 도훈은 편의점 봉지에서 붕어빵과 따뜻한 차를 꺼내며 물었습니다. 요양원에서 할머니 한 분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밤늦게까지 병원에 있었어요. 많이 힘드셨겠네요. 괜찮아지셨지만 그 순간에는 정말 정민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남편의 마지막 순간들, 그때 곁에 있지 못했던 후회, 오늘 할머니를 보며 느꼈던 두려움까지 모든 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도훈은 아무 말 없이 정미 옆에 앉아 있었어요. 그냥 조용히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이 밤이 혼자였다면 더 무너졌을지도 몰라요. 정민은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누군가의 온기가 이렇게 위로가 될 줄 몰랐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밤을 함께 보냈어요. 때로는 차를 마시고 때로는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도훈의 존재만으로도 정미의 마음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어요. 동이 틀 무렵 도훈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좀 괜찮으세요? 네, 정말 고마워요. 별 말씀을요. 이웃끼리 당연한 거죠. 정민은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어요. 이웃끼리 당연한 일이라고 하지만 누구나 이렇게 해주지는 않죠. 이 사람은 정말 다정한 사람이구나. 다음 날 아침, 정민은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어요. 어젯밤 일이 꿈같이 느껴졌습니다. 정말 도훈이 와서 함께 있어준 게 맞나 싶었거든요. 요양원에 가서 할머니 안부를 확인했어요. 다행히 많이 좋아지셨더라고요. 그래도 마음 한편이 무겁긴 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는 길에 도훈과 마주쳤어요. 엘리베이터 앞에서였죠. 안녕하세요. 어제 할머니는 어떻게 되셨어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어제는 정말 고마웠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두 사람은 어색한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어젯밤의 일이 너무 사적이었나 싶어서 정민은 뭔가 미안한 기분이었어요. 10층에 도착해서도 둘 다 망설였습니다. 저기, 시간 있으시면 차라도 한잔 하실래요? 도훈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정민은 잠깐 고민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훈의 집은 정민애와 구조가 똑같았지만 분위기가 달랐어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어딘가 쓸쓸한 느낌이었습니다. 차 드릴게요. 도훈이 주방에서 차를 우리는 동안 정민은 거실을 둘러봤어요. 사진이 거의 없었습니다. 가족 사진도 친구들과 찍은 사진도 보이지 않았어요. 어제 제가 너무 많이 울었죠. 부끄러워요. 정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니에요. 힘든 일이었으니까요. 누구라도 그럴 수 있어요. 도훈은 차를 내려놓으며 답했어요. 도훈 씨는 가족이 있으세요? 정민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있었죠. 과거형이에요. 도훈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아, 죄송해요. 괜한 질문을. 아니에요. 어차피 말해야 할 얘기니까요. 도훈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어요. 5년 전에 이혼했어요. 아내가 암에 걸렸을 때 제가 제대로 버텨주지 못했거든요. 정민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처음엔 잘 돌봐주려고 했어요. 병원도 다니고 간병도 하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저도 모르게 도망치고 있더라고요. 도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술을 마시거나 늦게 들어오거나
아내가 가장 힘들 때 옆에 있어주지 못했어요. 결국 아내가 먼저 이혼을 말했죠. 자기 때문에 내가 망가지는 걸 보기 싫다고. 그래서 혼자 사시는 거예요? 네, 아내는 작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혼자서. 정미는 가슴이 뜨끔했어요. 자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저도 남편 임종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어요. 정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 때문이었어요. 요양보호사 일을 막 시작했을 때였는데 그날 다른 사람이 갑자기 못 나와서 대신 근무하게 됐거든요. 남편은 괜찮다고 가서 일하라고 했어요. 도우는 정미를 바라봤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남편이 갑자기 악화됐어요. 제가 일터에서 연락을 받고 달려갔을 때는 이미 정미의 목소리도 떨리기 시작했어요. 마지막 순간에 혼자 있게 했어요. 생계 때문에, 돈 때문에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각자의 상처가 너무 아팠거든요. 우리는 사랑 때문이 아니라 죄책감 때문에 오래 혼자였던 걸까요? 도훈이 먼저 말했습니다. 아마도요. 누군가를 사랑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나 봐요. 정미가 답했어요. 그런데 이상해요. 정미 씨와 이야기하니까 그 무거운 게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저도요. 3년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걸.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끼리만 나눌 수 있는 이해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정미 씨, 네, 우리 이제 혼자가 아니어도 될 것 같아요. 도훈이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어요. 정미는 잠깐 망설이다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3년 전 계단에서 처음 느꼈던 그 온기와는 다른 더 깊은 따뜻함이었습니다. 천천히 가요. 서두르지 말고. 정미가 말했어요. 네, 천천히요. 두 사람의 손은 한동안 그렇게 맞잡혀 있었어요. 과거의 상처를 서로 이해하는 사람끼리 조심스럽게 다시 시작하는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미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날 밤 서로의 상처를 털어놓은 후로 정미와 도훈은 오히려 어색해졌어요. 복도에서 마주치면 인사는 나누지만 그 이유가 어려웠습니다. 정미는 자신이 너무 많은 걸 말한 건 아닌가 걱정됐어요. 도훈도 마찬가지로 조심스러워하는 게 보였거든요. 토요일 오후 정미는 장을 보러 나갔다가 오피스텔 근처 공원에서 도훈을 발견했습니다. 벤치에 혼자 앉아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잠깐 망설였지만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정미 씨. 도훈은 놀란 듯 일어섰어요. 괜찮으시면 잠깐 앉아도 될까요? 네, 물론이죠.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도훈 씨, 네, 그날 밤에 제가 너무 무거운 얘기를 한 것 같아서요. 부담스러우셨죠? 아니에요. 저도 똑같이 생각했거든요. 도훈이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 그냥 천천히 알아가 볼래요? 너무 서두르지 말고요. 좋아요. 그게 맞을 것 같아요. 그때였습니다. 공원 입구 쪽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 할머니 한 분이 장바구니를 떨어뜨리며 비틀거리고 계셨습니다. 도훈은 반사적으로 달려갔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아이고, 다리에 힘이 갑자기. 할머니는 당뇨 때문에 어지러움을 느끼고 계셨어요. 도훈은 할머니를 부축해서 벤치에 앉게 해드렸습니다. 혹시 약 드시는 거 있으세요? 가방에 혈당약이. 도훈은 할머니 가방에서 약을 찾아드리고 정미에게 눈짓했어요. 정미는 급히 편의점에서 이온 음료를 사왔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괜찮아지실 거예요. 도훈은 할머니가 안정을 찾을 때까지 옆에서 기다려드렸어요. 그리고 집까지 모셔다 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니야, 괜찮다. 이제 좀 나아졌어. 안 됩니다. 혼자 가시면 또 위험해요. 도훈은 할머니의 장바구니를 들고 정미와 함께 할머니를 집까지 모셔다 드렸어요. 할머니는 계속 고마워하셨습니다. 요즘 이런 젊은이들 보기 힘든데 정말 고맙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미는 도훈을 다시 봤어요. 아까 그 상황에서 망설임 없이 도와드리는 모습, 할머니께 정말 진심으로 걱정해드리는 모습. 도훈 씨는 원래 이렇게 다정한 사람이세요? 정미가 물었어요. 그냥
당연한 거 아닌가요? 우리 어머니도 저런 나이시거든요. 도훈은 자연스럽게 답했어요. 자랑하려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정민은 확신했어요. 이 사람은 진짜 좋은 사람이구나.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구나. 저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네. 처음엔 그냥 친절한 이웃 정도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정민은 잠깐 말을 멈췄어요. 보니까요. 이 사람이라면 믿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훈은 정미를 바라봤어요. 저도 정미 씨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오랜만에 누군가를 걱정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요. 두 사람은 오피스텔 앞에 서서 서로를 바라봤어요. 우리 이제 정말 천천히 시작해 볼까요? 서두르지 말고 조심스럽게요. 정미가 말했어요. 네, 저도 그러고 싶어요. 도훈이 손을 내밀었어요. 이번엔 정미가 주저없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밤 정미는 생각했어요. 설렘이 아니라 존경이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안전할 것 같다는 확신이었어요. 처음으로 미래를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일주일이 지났어요. 정미와 도훈은 자연스럽게 만나게 됐습니다. 퇴근 시간을 맞춰서 함께 저녁을 먹거나 주말에 근처를 산책하거나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토요일 오후 도훈이 제안했습니다. 영화라도 볼까요? 오랜만에. 좋아요. 무슨 영화요? 정미 씨가 고르세요. 정미는 로맨스 영화를 골랐어요. 결혼 후 처음 보는 영화관이었습니다. 도훈도 마찬가지였고요. 영화를 보는 동안 정미는 자꾸 도훈을 의식하게 됐어요. 어둠 속에서 느껴지는 그의 체온, 팔이 닿을 듯 말 듯한 거리감이 묘하게 설렜습니다. 영화관을 나서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보슬비였는데 금세 굵어졌습니다. 우산 안 가져왔네요. 저도요. 일기예보에서 맑다고 했는데 30분을 기다려도 비는 그칠 기미가 없었어요. 오히려 폭우가 됐습니다. 그냥 뛰어갈까요? 어차피 집에서 갈아입으면 되니까. 결국 두 사람은 비를 맞으며 뛰기 시작했어요. 정미의 얇은 블라우스와 도훈의 면셔츠는 금세 몸에 달라붙었습니다. 오피스텔 로비에 도착했을 때 두 사람은 완전히 물에 젖어 있었어요. 정미는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며 웃었습니다. 정말 많이 내리네요. 그때 갑자기 로비가 어두워졌어요. 정전이었습니다. 전기가 비 때문인가 봐요. 정전으로 엘리베이터가 멈춰 있었어요. 어쩔 수 없이 젖은 몸으로 10층까지 계단을 올라가야 했습니다. 5층쯤 올라왔을 때 정미가 심하게 떨기 시작했어요. 너무 추워요. 젖은 옷 때문에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빨리 올라가요. 도훈이 정미의 손을 잡고 계단을 올랐어요. 10층에 도착했을 때 정미는 입술이 파래져 있었습니다. 정미 씨, 이러면 안 돼요. 우리 집에서 따뜻하게 하고 가세요.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감기가 아니라 체온 저하로 위험할 수 있어요. 도훈의 단호한 목소리에 정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미의 집 안도 어두웠습니다. 정미는 손으로 더듬어 촛불을 찾아 켰어요. 거실이 은은하게 밝아졌습니다. 젖은 옷 벗어야 해요. 지금 당장. 도훈이 말했어요. 정미는 망설였어요. 수건 가져다 드릴게요. 정미가 욕실에서 큰 수건 2개를 가져왔어요. 도훈은 셔츠를 벗기 시작했습니다. 촛불 아래서 드러난 도훈의 상체를 보며 정미는 가슴이 뛰었어요. 54살이지만 여전히 탄탄한 몸이었습니다. 택시 운전으로 단련된 어깨와 가슴. 정미 씨도 빨리 갈아입으세요. 정말 위험해요. 정미는 욕실로 들어가 젖은 블라우스를 벗었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57살이지만 여전히 볼만한 몸이었어요. 면가운을 걸치고 나왔을 때 도훈은 수건으로 상체만 가리고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차 끓여드릴게요. 전기가 나갔는데요. 가스레인지 있어요. 정미가 가스레인지로 물을 끓이는 동안 도훈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얇은 가운 너머로 드러나는 몸의 선이 아름다웠습니다. 따뜻한 차를 들고 온 정미와 도훈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촛불만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몸 좀 어때요? 많이 나아졌어요. 정미가 차를 마시며 말했어요.
도훈의 벗은 상체가 자꾸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미 씨, 네,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도훈이 정미를 바라봤어요. 뭐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너무 아름다워요. 정미는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도훈 씨, 3년 동안 이런 마음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당신을 원해요. 도훈의 솔직한 고백에 정미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저도 그래요. 정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어요. 이번엔 외로워서가 아니에요. 진심으로 당신이 필요해요. 도훈이 정미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정미는 몸을 떨었습니다. 저도 진심이에요. 정미가 도훈의 가슴에 손을 올렸어요. 따뜻하고 단단한 근육이 느껴졌습니다. 도훈이 정미를 안았어요. 이번엔 위로가 아니라 욕망이었습니다. 정미도 도훈을 꽉 안았어요. 정미 씨, 정말 괜찮아요? 네, 오래 기다렸어요. 촛불이 흔들리는 거실에서 두 사람은 열정적으로 키스를 나눴어요. 57살과 54살, 두 사람의 몸이 하나가 되어가는 밤이었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지만 두 사람에게는 뜨거운 밤이었어요. 감정의 확신을 담은 진짜 두 번째 밤이었습니다. 그 밤 이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정미와 도훈은 더 이상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지 않았어요. 자연스럽게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도훈이 커피를 내려주고 정미는 간단한 아침을 준비했어요. 퇴근 후에는 함께 저녁을 먹고 밤에는 서로의 집을 오가며 지냈습니다. 2주가 지났을 때였어요. 토요일 아침 두 사람은 함께 시장에 나갔습니다. 처음으로 장을 함께 보는 날이었죠. 뭐 사야 할까요? 정미가 물었어요. 저는 정미 씨가 해주는 거라면 뭐든 좋아요. 도훈이 웃으며 답했어요. 시장을 돌면서 두 사람은 마치 오랫동안 함께 산 부부처럼 자연스러웠어요. 도훈은 무거운 것들을 들어주고 정미는 신선한 재료를 골라냈습니다. 이 생선 어때요? 좋아 보이는데요? 회 좋아해요? 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자주 해줬거든요. 정미는 잠시 멈칫했어요. 남편 얘기를 자연스럽게 꺼낸 자신이 놀라웠습니다. 그럼 오늘 저녁은 회 어때요? 제가 썰어드릴게요. 도훈은 전혀 어색해하지 않았어요. 회도 썰 줄 아세요? 예전 아내가 회를 좋아해서 배웠거든요. 도훈도 자연스럽게 전 아내 얘기를 했어요. 이제 과거가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웃고 이야기했습니다. 도훈 씨, 네, 이상하지 않아요? 이렇게 자연스러운 게. 정미가 말했어요. 어떤 게요? 함께 장도 보고 밥도 해먹고 마치 원래부터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도훈은 걸음을 멈췄어요. 정미 씨도 그런 생각해요? 무슨요? 저는 요즘 이렇게 각자 집에 들어가는 게 점점 이상해져요. 정미는 도훈을 바라봤어요. 무슨 뜻이에요? 밤에 정미 씨와 함께 있다가 새벽에 제 집으로 돌아갈 때마다 왜 따로 살아야 하나 싶어요. 도훈의 솔직한 말에 정미는 가슴이 뛰었어요. 저도 당신이 없는 방이 낯설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게 느껴지고. 그럼 도훈이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혹시 함께 살 생각은 없어요? 정미는 깜짝 놀랐어요.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막상 들으니 설렜습니다. 함께 살아요? 네, 결혼은 아직 이르겠지만 그냥 함께 사는 거요. 어때요? 정미는 잠시 생각했어요. 57살의 동거라니. 하지만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집에서요? 정미 씨 집이 넓으니까 제가 이사 오면 어떨까요? 1001호는 정리하고. 정말로요? 네, 저도 오랫동안 생각해 봤어요. 정미 씨 옆에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이제 혼자 있는 게 더 어색해요. 정미는 웃었어요. 저도 그래요. 당신이 옆에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자주 해요. 그럼 좋아요. 함께 살아요. 정미가 말했어요. 도훈은 기뻐서 정미를 안아들었습니다. 진짜요? 네, 진짜요. 그날 저녁부터 도훈은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많지 않은 살림이었지만 하나하나 정미의 집으로 옮겨왔습니다. 옷장에 도훈의 옷이 걸리고 세면대에 면도기가 놓이고 신발장에 도훈의 구두가 자리를 잡았어요. 일주일 후 1001호는 완전히 정리됐습니다. 도훈은 정식으로 1003호의 거주자가 됐어요.
이제 정말 함께 사는 거네요. 정미가 말했어요. 네, 어때요? 후회 안 해요? 전혀요. 오히려 이제야 제대로 된 집 같아요. 도훈이 정미를 안았어요. 저도요. 이제 진짜 집에 온 기분이에요. 두 사람은 오피스텔의 작은 방에서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결혼이 아닌 동거였지만 그들에게는 완벽한 선택이었어요. 57살과 54살,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닌 두 사람의 황혼 로맨스가 진짜 시작된 거였습니다. 나이 들었지만 사랑은 여전히 뜨겁다는 걸 두 사람은 매일 확인하며 살아갔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천사모에는 완전히 두 사람의 생활이 자리 잡았어요. 아침 6시 정미가 일어나면 도훈은 이미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녁 7시 도훈이 택시 운전을 마치고 돌아오면 정미가 따뜻한 저녁을 준비해 놓았어요. 옷장에는 도훈의 정장과 정미의 유니폼이 나란히 걸려 있었고 세면대에는 두 사람의 칫솔과 도훈의 면도기가 자연스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정미 씨, 요즘 더 예뻐진 것 같아요. 요양원 동료가 말했습니다. 뭔 소리예요? 진짜예요. 피부도 좋아지고 표정도 밝아지고. 정미는 거울을 들여다봤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습니다. 57살인데 오히려 더 생기가 돌고 있었어요. 도훈도 마찬가지였어요. 형님, 뭔 좋은 일 있어요? 요즘 완전 달라 보이는데. 택시 회사 동료가 물었습니다. 그래요? 완전 청춘이에요. 청춘. 54살 맞아요? 도훈은 웃었어요. 거울을 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눈빛이 살아있고 걸음걸이도 가벼워졌어요. 어느 저녁이었어요.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도훈이 갑자기 말했어요. 정미 씨, 왜요? 신기해요. 뭐가요? 57살, 54살인데 요즘처럼 가슴이 뛴 적이 없어요. 정미가 도훈을 바라봤어요. 저도요. 20대 때도 이렇게 설레지 않았어요. 20대 때는 뭘 몰랐으니까요. 도훈이 정미의 손을 잡았어요. 지금은 달라요. 진짜 소중한 게 뭔지 아니까. 맞아요. 혼자 살았던 시간이 있어서 함께 있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알겠어요.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있었어요. 도훈 씨, 저희 부끄럽지 않은 거죠? 정미가 물었어요. 뭐가요? 이 나이에 이렇게 사랑하는 거요. 도훈이 웃었어요. 왜 부끄러워요? 사랑의 나이가 어디 있어요.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뭘 압니까? 우리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지금 얼마나 행복한지. 도훈이 정미를 안았어요. 정미 씨, 저는 자신 있어요. 이 사랑, 정말요? 네, 늦게 찾았지만 진심이니까. 그래서 더 소중해요. 정미도 도훈을 안았어요. 저도 후회 없어요. 남은 인생, 당신과 함께 하고 싶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했어요. 과거의 아픈 기억들, 현재의 행복, 그리고 앞으로의 꿈들까지. 우리 여행도 가요. 어디로요? 제주도. 신혼여행 대신. 신혼여행이요? 비혼 여행? 뭐라고 부르든 상관없어요. 그냥 우리 여행.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은 더욱 적극적으로 살기 시작했어요. 함께 요리도 배우고 주말에는 등산도 가고 문화센터 댄스 수업도 신청했습니다. 어머, 부부세요? 댄스 수업 강사가 물었어요. 아니요, 연인이에요. 정미가 당당하게 답했어요. 전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 정미는 요양원에서 한 어르신께 이런 말을 들었어요. 정미 씨, 요즘 완전 다른 사람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 생겼죠? 어떻게 아세요? 눈빛이 달라요. 행복해 보여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정미는 도훈에게 말했어요. 당신 때문에 제가 달라졌대요. 저도요. 정미 씨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오피스텔 1003호 작은 방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공간이 됐어요. 나이 들었지만, 아니 나이 들었기 때문에 더 뜨거운 사랑을 하는 두 사람. 57살 요양보호사 윤정미와 54살 택시기사 이도훈. 사랑은 늦게 와도 진심이면 충분하다는 걸 보여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야. 두 사람이 매일 밤 서로에게 속삭이는 말이었어요. 오피스텔의 작은 방이 두 사람의 평생 쉼터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진심을 담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인연의 한유리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사랑합니다.